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제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장이신 이용준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는 세종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끝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금년 초에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하여 제가 3월부터 원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관에 생겨난 배경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일자리라는 그 모토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사회적인 요건과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네. 청년 실업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기관 설립 필요성도 새롭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부 주도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을 넘어선 우리 세종시에서도 세종시 자체 차원의 산업 구조 변화와 4차 산업 등의 새로운 직업 트렌드 변화에 맞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재교육과 신기술 습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도시 세종시에서 이제 하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면서 하나의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전문 공공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현재 세종시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설립 등기를 마치고 올해 4월 17일 날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일자리 경제진흥원의 조직 구성은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그리고 세종 신중형센터와 세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본원은 현재 조치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내일센터와 신중년센터는 신도시에 있는 다정동 행복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일자리 지원센터는 시청 민원실과 북부권 조치원에 있는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흥원의 그 비전과 추진 목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전과 현장 중심, 상생 협력, 전문성 그리고 책임을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 경제 선도 기관이라는 비전 하에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와 기업의 중심 도시 세종이라는 미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추진 목표와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 경제 혁신의 거점화입니다. 이 사업에는 그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외 전시 및 박람회 지원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과 물류비 지원 등을 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과 근로자의 주거 지원과 산업단지의 직원의 출퇴근을 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산업단지 중심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과 창업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근로의욕 교치와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와 따른 사업으로 구직희망 청년과 지역 청년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욕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복지 지원하는 사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신중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종 신중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기획 특강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종 일자리 지원 센터에서는 세종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구인과 구직을 통한 만남의 날을 또 운영하고 있고, 전문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지원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세종 지역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려대와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하고 있고, 뿌리 및 전문가 기술업이라는 을 통해서 빈 일자리 구인날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구직자에 대한 채용 장려금이라든가 빈 일자리 채용 박람회, 일자리 공시증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세 번째로 우리 일자리 경제진흥원 올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재단의 안정화를 위한 경영체계 수립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생겨난 배경과 그리고 뭐 추진 목표, 전략 이런 것에서부터 뭐 사업 예산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부서가 3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제 뭐 경영지원팀은 아마 살림을 사는 그런 부서로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시민들은 좀 사업 부서에 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뭐 경제혁신팀, 인적자원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경영지원팀은 뭐 진흥원의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네, 지원하는 그렇죠. 네. 기능을 하게 되고 있겠고요. 경제혁신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희망 내일센터와 신중년센터, 일자리 지원센터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내일센터의 경우에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면접을 지원한다든가 네, 창업을 위한 컨설팅, 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센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신중년이라고 하면은 50세에서부터 64세에 네.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전직 등의 사유로 제2의 인생 설계라든가 직업 전환 교육 또는 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전문 경력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지원 센터의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직업을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자원팀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구인 활동을 지원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본 조사와 특성에 맞는 심층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관내 대학교 이런 곳들과 연결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취업, 창업까지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쨌든 뭐 경제 혁신을 이제 청년들 그리고 신중년 요즘 좀 많은 주목도 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적자원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보입니다. 이제 지역 경제 혁신 거점화라는 목표를 좀 설정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지역 혁신 거점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우리 시의 경우는 5인 미만 기업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네.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 네네.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부터 새로운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종시로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특성에 맞는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이라든가 네.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네. 해외 전시회 네. 그리고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네. 해외 규격 인증 그리고 수출 물리비와 통번역비를 지원하는 네.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관내 소재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네. 임차비를 월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는 네. 사업도 하고 있고요. 10개월. 또한 그 출퇴근이 어려운 네. 근무자리에서 통근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통근버스의 명칭을 이제 자바타라고 지금 자바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기업의 수요를 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다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로 유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자바타라는 생활 정책까지 네. 매우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 시의 청년 비중은 약 한 25% 정도 네, 되는 그렇죠.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관내에 취업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약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내의 어떤 기업의 여건들 네. 그리고 주거와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요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이 요구하는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렇다고 뭐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네. 저희들도 최소한의 시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운영하고 있고요. 구직 청년의 면접 스타일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정장 대여한다든가 네. 증명사진을 찍고 네.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또 지역의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네. 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박람회들을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 네. 성공 지원금을 네.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네. 네. 또한 한 6개월 정도 취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네. 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도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년들이 또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약 6개월간 50만 원 정도를 최대 300만 원이 되겠죠.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에게도 사회보험료의 네.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 컨설팅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 적금을 저희들이 은행과 공동으로 해서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15만 원씩 3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관내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네. 10개월간 임대료를 20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잡아람이라는 플랫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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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아까 이게 어쨌든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통합 플랫폼인 것 같은데 네. 이 잡아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뭐 네. 일단은 2단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 1단계로 완성을 해서 네. 현재 그 안에서 자바람에서 취업 박람회 온라인으로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의 관내 각각의 그 소재지의 기업들의 위치, 현황, 네. 또 기업들이 원하는 구인, 수요 이런 것들을 직접 또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1차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네. 2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5가지로 저희들이 일단 나눠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일단 구인과 구직하는 사람들의 네. 일자리 데이터를 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영어로 써서 죄송은 합니다만은 네. 뱅킹이라는 뱅킹. 기능.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적된 세종시의 인재들의 정보를 네. 관내 기업이 직접 검색을 해서 네. 입사를 제한하는 그런 네, 헌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 정보를 통해서 채용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링킹 기능, 링킹. 연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의 교육과 네. 수강, 취 창업까지도 한꺼번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에듀케이팅. 네, 네. 그리고 5번째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에서 찾아낼 수 있는 크리에이팅, 요로 5가지 기능을 네,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혹시 뭐 발제와 대화에 담지는 못했지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출범을 한 것은 1월이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이제 7개월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뭐 기업과 관내 기관 그리고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그 기관 등을 통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흥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알렸고요. 네, 네. 뭐 방송회들 통해서 많이 알렸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 세종 FM이 있어서 저도 네. 보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네, 네. 앞으로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능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출발한 그 초심을 버리지 않고서 네.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홍준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단순히 생업을 위한 도구,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또 일자리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제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우리 지역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이홍준 원장님 이하 진흥원의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하면서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